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세움 TV입니다. 정부나 LH에서 임대주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고 공고문을 열어봤지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소득 기준, 임대료, 주택 크기,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행복주택이라는 이름만 보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모집 공고에서 자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지, 한번 입주하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임대주택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반 민간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일정한 자격을 유지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보기 전에 본인이 어떤 계층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세 가지 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 조건은 일반적으로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이며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가 중심입니다. 임대 기간은 50년으로 안내되지만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무주택 여부와 입주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영구임대라고 해서 한번 당첨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갱신 계약 때 필요한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이나 자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집 공고에서 정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는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장기간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유형입니다. 마이홈 포털 영구임대주택 안내.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보다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30년이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국민임대주택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간 임대로 거주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모집 공고에서 정한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빈집 해소 등을 위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완화한 모집 공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권을 주고 동일한 소득 구간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순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고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가구에게 적합합니다. 마이홈 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세 번째는 행복주택입니다. 많은 분이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는 대학생과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공급 계층이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을 예정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행복주택의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 조건은 공급 계층에 따라 대체로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거주 기간은 계층별로 다릅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0년 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은 무조건 짧게만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계층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마이홈 포털 행복주택 안내. 이제 세 가지 주택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이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가 중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60%에서 80%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계층별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대체로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신청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임대료 부담을 가장 낮추고 싶은 취약계층은 영구임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는 국민임대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또는 특정 계층에 해당한다면 행복주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주택에서 청약통장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등 입주 자격과 배점이 중요하며 청약통장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행복주택도 대학생이나 청년 등 공급계층에 따라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 면적과 모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없다고 국민임대주택을 전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순위로 신청할 수 있거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청약통장 유무만 보지 말고 모집 공고의 주택형별 선정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만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영구임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면적과 단지 위치, 교통, 병원, 편의시설, 관리비, 가족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직장이나 병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교통비와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비교적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위치, 면적, 거주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한 계층 자격은 없지만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임대주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이나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행복주택 청년계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과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 65세 이상이라면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고령자복지주택 모집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유형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당첨 기회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모집 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원, 거주지역, 나이 등 대부분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총자산이나 자동차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복 신청 제한입니다. 한 모집 공고 안에서 여러 단지나 주택형의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비 입주자 모집 여부입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즉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빈집이 발생해야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나 영상에 소개된 일반적인 기준보다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같은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이라도 모집 지역과 공급기관, 주택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순위, 배점,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는 LH 청약 플러스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는 임대주택 메뉴를 선택한 다음 모집 공고와 청약 신청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는 지역과 임대주택 유형, 신청자 조건에 따라 주거지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LH 대표전화 1600-100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신청 자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문과 제출 서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등 신청 계층이 구분되어 있으며 계층별로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무조건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희망지역과 필요한 거주기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막 세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순위 및 거주기간은 공급기관과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